가지는 그냥 심어두면 알아서 열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집 가지는 곧고 윤기 있게 달리는데 어떤 집 가지는 꽃만 떨어지고 열매가 휘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 앞 텃밭에서 고추, 토마토, 상추와 함께 가지를 몇 포기 심어두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지는 분명히 쉬운 작물입니다. 물만 어느 정도 맞고 햇빛만 받으면 그냥 두어도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지는 순치기 안 해도 된다. 그냥 두어도 우리 식구 먹을 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지가 그냥 열리는 것과 가지가 끝까지 건강하게 자라면서 곧고 부드러운 열매를 계속 달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텃밭에서 가지를 키워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지는 많이 건드려야 잘 되는 작물이 아니라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면 스스로 힘을 내는 작물이라는 점입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햇빛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이 막히면 비 온 뒤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꽃은 피어도 쉽게 떨어지고 열매는 작거나 휘고 잎 아래쪽부터 병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겁이 나서 무조건 많이 잘라버리면 이번에는 잎이 부족해져서 열매를 키울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 순치기를 단순히 어디를 자르느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가지가 왜 순치기를 필요로 하는지, 방아다리 아래와 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떤 잎은 남기고 어떤 잎은 정리해야 하는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장마와 한여름 더위 속에서 물과 웃거름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지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뿌리가 숨을 쉴 때 오래 열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 텃밭 가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집 텃밭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계절마다 건강한 텃밭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지 순치기의 기준이 되는 방아다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지를 순치기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곳은 방아다리입니다. 가지는 그냥 두어도 열매가 달리는 작물이지만 좋은 열매를 오래 따려면 처음 갈라지는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방아다리는 사람으로 치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첫 갈림길과 같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어느 가지를 남길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작아지고 꽃은 피어도 떨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텃밭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지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달릴 것 같아서 모든 순을 그대로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잎도 많고 줄기도 힘차 보이니 잘 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고 비가 며칠 이어지고 한낮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쪽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이 지나가지 못하고 잎 사이에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꽃은 있어도 힘없이 떨어지고 달린 열매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지 순치기는 많이 자르는 일이 아니라 남길 가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아다리에서 갈라지는 줄기와 그 아래쪽에서 가장 튼튼한 순 하나를 골라 3개의 큰 줄기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텃밭을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3개의 줄기를 중심으로 키우면 열매가 한쪽에 몰리지 않고 가지가 비교적 고르게 달립니다. 다만 3개의 줄기를 정했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곁순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순, 줄기끼리 서로 부딪히는 순, 햇빛과 바람을 막는 순은 조금씩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아다리 아래에서 나오는 약한 순을 대부분 정리하고 방아다리 위쪽을 중심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 앞 텃밭처럼 공간이 좁거나 매일 세밀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편합니다. 아래쪽이 훤해지면 비가 온 뒤에도 줄기와 잎이 빨리 마르고 뿌리 근처를 살피기도 쉽습니다.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작은 벌레도 아래쪽이 복잡할 때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밑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을 만든다고 해서 잎과 순을 너무 과하게 없애면 안 됩니다. 가지는 잎에서 힘을 만들어 열매를 키웁니다. 특히 한여름 폭염에는 잎이 열매를 가려주고 식물 전체의 힘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순치기의 기준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너무 우거지게 두지도 말고 너무 허전하게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방아다리 아래쪽은 가볍게 비워주고 중심 줄기는 2개에서 3개 정도로 안정되게 잡아주며 안쪽으로 겹치는 겹수는 보일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크게 자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살피며 작은 순일 때 정리하는 편이 가지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가지 순치기의 목적은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갈 길을 만들고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고 뿌리에서 올라온 힘이 열매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가지를 자를 때도 훨씬 덜 망설이게 됩니다. 이제 줄기의 큰 틀을 잡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잎입니다. 많은 분들이 잎을 잘못 잘라서 가지의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지 잎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큰 잎이 문제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바람을 막는 잎이 문제입니다. 텃밭에서 가지를 키우다 보면 잎이 손바닥보다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잎이 너무 크니까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잎은 열매를 키우는 공장과 같습니다. 건강한 잎이 햇빛을 받아야 가지가 꽃을 피우고 달린 열매를 굵고 윤기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딸 때는 크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잎이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잎인지 아니면 오히려 병과 습기를 붙잡고 있는 잎인지 보셔야 합니다. 남겨야 할 잎은 색이 고르고 힘있게 펼쳐져 있고 햇빛을 잘 받고 있는 잎입니다. 꽃이나 어린 열매 가까이에 있으면서 열매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잎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특히 한여름 강한 햇빛이 이어질 때는 건강한 잎이 열매를 살짝 가려주어 열매가 갑자기 지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먼저 정리해야 할 잎은 아래쪽에 오래된 잎입니다. 누렇게 변한 잎, 가장자리가 마른 잎, 반점이 생긴 잎, 땅에 닿아 있는 잎은 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잎은 더 이상 열매를 키우는 힘보다 식물의 힘을 소모하는 쪽으로 키울 수 있고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어 병이 시작되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잎을 정리하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병든 잎을 봅니다. 그 다음 늙은 잎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을 너무 막아서 바람길을 막는 잎을 봅니다. 이 순서 없이 눈에 보이는 큰 잎부터 자르면 정작 필요한 잎을 잃고 필요 없는 잎은 남기는 일이 생깁니다. 장마 전후에는 잎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여름은 비가 한 번 오면 습기가 오래 남는 날이 많습니다. 가지 가운데가 꽉 막혀 있으면 잎 사이가 마르지 않고 축축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럴 때는 아래쪽 잎과 땅에 닿는 잎을 정리하고 가운데로 파고드는 순을 조금씩 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온 뒤에도 바람이 지나가고 잎이 빨리 마릅니다. 하지만 폭염이 시작된 뒤에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덥다고 해서 혹은 시원해 보이게 만든다고 해서 잎을 너무 많이 자르면 가지가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사람도 한여름에 그늘이 필요하듯이 가지도 자기 잎으로 몸을 지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장마철에는 통풍을 조금 더 생각하고 폭염기에는 남길 잎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겨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마디마다 순이 올라옵니다. 모든 순을 키우면 금방 복잡해지고 모든 순을 잘라버리면 열매를 만들 공간도 줄어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서로 겹치는 순, 줄기와 줄기 사이를 막는 순, 아래쪽에서 약하게 올라오는 순은 정리합니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잘 뻗고 햇빛을 받으며 나무 전체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순은 상황에 따라 남길 수 있습니다. 처음 가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한 번에 크게 손대지 마시고 매주 같은 요일에 한 번씩 보십시오. 오늘은 병든 잎만, 다음에는 아래쪽 묵은 잎만,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겹치는 순만 보는 식으로 나누면 훨씬 쉽습니다. 가지는 갑자기 모양을 바꾸는 것보다 조금씩 숨통을 열어줄 때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잎을 정리한 뒤에는 꼭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를 보십시오. 안쪽으로 빛이 조금 들어가는지, 바람이 지나갈 빈틈이 있는지, 그래도 열매를 키울 건강한 잎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 잎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살릴 잎을 더 잘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가지의 줄기와 잎을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물과 웃거름입니다. 순치기를 잘해도 물과 영양이 맞지 않으면 꽃은 떨어지고 열매는 휘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꽃이 자꾸 떨어지거나 열매가 휘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비료가 부족한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영양이 부족하면 가지가 힘을 잃고 열매가 잘 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휘는 이유를 한 가지로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지는 물, 햇빛, 온도, 뿌리 상태, 잎의 양, 열매의 수가 함께 맞아야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꽃이 피었는데 곧 떨어진다면 먼저 햇빛을 보십시오. 가지는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반그늘에 심거나 잎이 너무 우거져 꽃이 안쪽에 묻혀 있으면 꽃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를 조금 열어주어 햇빛과 바람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운 날이 이어지면 꽃이 피어도 오래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잎을 더 많이 자르는 것보다 아침 물주기와 뿌리 주변의 습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또 흙이 너무 말라도 꽃이 떨어집니다. 가지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에 잠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흙이 바짝 마른 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가 온 뒤 물이 빠지지 않아 뿌리 주변이 계속 젖어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위쪽 잎은 멀쩡해 보여도 꽃과 열매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물주기의 핵심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뜨고 땅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잎 위가 아니라 뿌리 주변 흙에 천천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주면 흙의 온도와 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뿌리가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저녁 늦게 잎까지 젖게 하면 밤새 습기가 남아 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열짚이나 왕겨, 마른 풀을 깨끗하게 말려 뿌리 주변에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갑자기 마르는 것을 줄이고 비가 올 때 흙이 잎에 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웃거름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고 다시 꽃을 피우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 종일 일하는 몸과 같습니다. 한 번 배불리 먹고 오래 굶는 것보다 알맞은 양을 꾸준히 받는 편이 더 안정적입니다. 웃거름은 줄기 바로 옆에 붙여주기보다 뿌리가 퍼져 있는 주변 흙에 주고 준 뒤에는 물을 적당히 주어 흙과 잘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열매가 휘고 작고 늦게 자란다면 그때도 바로 비료만 더하지 말고 3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흙이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비가 온 뒤 물이 고이지는 않았는지, 달린 열매가 너무 많아 나무가 힘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오래 따먹으려면 너무 늦게까지 큰 열매를 매달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지는 열매 하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다음 꽃과 열매에 보낼 힘이 줄어듭니다. 알맞게 자란 열매는 제때 따주어야 다음 열매가 이어집니다. 꽃과 열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떨어지고 휘고 늦게 자라면서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고 물, 웃거름, 햇빛, 통풍을 함께 맞추는 것이 가지를 오래 수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를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병 예방과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힘은 비료 하나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물이 고이지 않고 사람이 제때 살펴보는 데서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 텃밭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지를 심을 때부터 두둑을 낮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주변에 물이 오래 머물면 뿌리가 숨을 쉬기 어렵고 위쪽에서는 잎이 축 처지거나 꽃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잎이 땅에 닿지 않게 하고 비가 온 뒤에는 꼭 줄기 아래와 잎 뒷면을 살펴보십시오.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가루이 같은 작은 벌레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잎이 겹치고 바람이 막힌 곳에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든 잎을 잘라냈다면 그대로 두둑 위에 두지 말고 밖으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위나 칼을 사용할 때도 병든 가지를 자른 뒤 바로 건강한 가지를 자르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자리에 해마다 가지, 고추, 토마토, 감자를 이어 심으면 흙이 지치고 병이 쌓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가지가 보내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잎은 아주 푸르고 무성한데 꽃이 적다면 나무가 열매보다 잎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쪽 순을 조금 정리하고
웃걸음의 양과 방향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둘째, 꽃이 피었다가 바로 떨어진다면 햇빛 부족, 더위, 물 부족, 뿌리 약화, 지나친 밀식 중 무엇이 원인인지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셋째, 열매가 휘고 작고 늦게 큰다면 물이 일정하지 않았는지, 뿌리가 약해졌는지, 열매를 너무 오래 달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하고 반점이 생긴다면 오래된 잎일 수도 있지만 습기가 오래 머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정리하고 아래쪽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흙은 젖어 있는데 가지가 축 처진다면 물을 더 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이 빠지지 않아 뿌리가 답답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배수로를 열고 흙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가지는 방아다리를 기준으로 큰 줄기를 잡고 아래쪽과 안쪽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며 잎은 병든 잎과 늙은 잎부터 차례로 봐야 합니다. 물은 이른 아침에 뿌리 주변으로 주고 웃걸음은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꾸준히 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일은 식물을 이기는 일이 아니라 식물이 숨 쉴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느 아침 가지밭에 들어섰을 때 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보라색 꽃이 조용히 피고 윤기나는 열매가 잎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지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꽃이 떨어지는지, 열매가 휘는지, 잎이 누렇게 변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 텃밭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를 키우는 이웃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농사는 많이 자르는 기술이 아니라 나무가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